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최우석 행정사입니다. 기타 오늘의 좀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게 결혼비자하고 양국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실 다른 여러 많은 행정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양국 혼인신고 다 할 수 있고 결혼비자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루트가 어디에 있고 현지 혼인신고하다가 속된 말로 빠다리 잘 안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완료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수임을 받습니다. 그래도 올해 했었던 국가들을 보니까 일본, 중국, 라오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몽골 분들을 제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몽골은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어디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수임은 받았는데 일은 해결은 해야겠고 양국 혼인신고 이거 어떻게 깨지 도와주세요도 많이 막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겨우겨우 이제 풀어서 이제 기관 어디를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어디로 가시면 되고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몽골 같은 경우 양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결혼비자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비자도 국가에 따라서 비자 대행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는데 프랑스라든지 몽골,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비자 대행센터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요. 그리고 양국 혼인신고가 결혼비자보다도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국가들은 제가 수임하는데 더 조심을 하는 편이고요. 연초에 일본 비자를 성공하신 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인 남편은 한국으로 단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비행기 값도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셨고 여성분은 한국어 능력도 없고 한국에 거주지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이라 사진 자료 캡처 다 하고 이제 어려워서 직접 사진 자료 캡처하는 것도 어려우셔갖고 직접 2번이나 제가 서울까지 찾아뵙고 일을 진행을 드렸었는데 일본의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님을 찾아내서 협업을 해서 좀 처리를 했어요. 대사관이 한국하고 이제 현지 국가 공휴일로 다 쉬는 게 일반화돼 있어서 그때가 4월달 그쯤이었는데 일본의 야스미 기간이었어요. 야스미 이제 휴가 기간이라 2주 3주간 업무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서둘러서 좀 빨리 해달라고 별도로 부탁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민 전문 행정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언어를 다기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지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서툴러서 겨우겨우 영어하고 번역기 통해서 업무 공조 현지 행정서사님하고 해서 비자를 어렵게 받아냈던 손님이라 더 기억에 좀 남는 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시면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폴란드하고 중국, 라오스도 이제 한국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비자만 원하셨던 분들이라 비자 서류에 맞게 준비해서 올해 각각 한 분씩 제가 허가를 내드렸던 이력들은 있고요. 딱히 소득 요건이라든지 언어 요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사관 이제 접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혼비자를 성공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인도네시아하고 몽골을 좀 풀어볼게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분도 혼인신고부터 의뢰를 주셨어요. 처음 하는 건이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 비자 접수까지 잘 끝내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로코도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 이제 현지 혼인신고할 때 개종신고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현지에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절차하고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해서 혼인신고 작성하고 서약식을 좀 진행을 하시도록 했고 결혼증명서를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갖고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해서 저 이제 한국에 관할구청 가서 이제 혼인신고 또 완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라는 걸 신부님한테 들려주고 번역 공증은 인도네시아에서 하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한국 혼인신고 다 끝내드리고 그 다음에 결혼비자를 신청해서 올해도 또 허가 이렇게 감사하게 한 분 나와주셨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도 울란바토르 손님이었는데 울란바토르 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분은 현지 몽골 혼인신고를 먼저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기본 서류들 발급받아서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 주변에 번역공증소 가까운 곳에서 번역공증하고 혼인신고 마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혼비자 신청을 했는데, 몽골은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재밌는 게 혼인 경위서를 또 작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 부모님하고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받아서 이 부분들을 몽골 서류 찾아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배우자분하고 이제 머리 맞대고 혼인 경위서 막 이렇게 써서 제출해 보시죠 해서 함께 제출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좀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좀 내 거가 되고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그렇게 해서 몽골도 뭐 베트남하고 같이 이제 비자 센터에다 서류를 접수해서 결혼 비자 발급하는 나라라 그렇게 좀 했었던 점이 이색적이었고, 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혼인신고 결혼 비자 다른 나라들이나 이제 흥미로운 건들이 있으면 사건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또 언제 유튜브를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유튜브를 좀 해야 되는데 이색적인 사건들 나오면은 또 유튜브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건이나 또 흥미로운 사건들 들어오시면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도 양국 혼인신고 결혼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주시면은 이제 제가 잘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4개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